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학 배우면서 이러잖아요.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자, 오늘은 제가 증산작용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면 그거 알아서 어디에 써먹냐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드닝 하려고 그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지식은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미갈식이에요. 무인도에서 물 구하는 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시간으로 이동하시고요. 나는 원리도 알아두고 싶다 하시는 학구야 뿜뿜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끝까지 쭉 시청하시면 될 겁니다.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면 답은 저절로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 너무 어렵지 않으니 풀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식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스스로 체온을 낮추기 위해 잎으로 물을 뿜어내는데 이러한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잎을 통해서 물을 뿜어낸다는 점에서 증산작용과 일액현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많은 점이 다른데요. 우선 증산작용은 물이 잎 뒷면의 기공에서 수증기의 형태로 배출되어 바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일액현상은 물의 형태로 배출되어 잎면에 이슬처럼 맺힙니다. 발생 이유는 증산작용의 경우 빛이 비치면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주변 세포에서 물이 들어와 공변세포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때 세포벽이 얇은 바깥쪽이 더 많이 늘어나므로 공변세포가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선작용이 있어야 발생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액현상은 밤중에 흙에 물이 너무 많을 때 압력 차이에 의해서 뿌리가 물을 많이 흡수했는데 밤이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하지 못할 때 기공을 억지로 열어서 물을 뱉어내는 겁니다. 밤에만 일어나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게 특징입니다. 증산작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햇빛, 온도, 습도, 바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증산작용은 활발하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되는데 식물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서 식물에서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잘 불면 불수록 증산작용은 활발하게 되고요.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그 무인도에 냇가가 없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웅덩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날은 덥고 목은 마른데 그렇다고 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느냐? 이를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비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비닐을 펼쳐서 나뭇잎이 많은 가지에 넣고 묶어봅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기다려 보면 시간이 지나 비닐봉지에 이렇게 물이 맺히게 되는데요. 짜지도 달지도 않은 순수한 H2O 물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이건 실내 가드닝이기 때문에 물이 이 정도 맺혔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지의 나무를 대상으로 하면 같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이 맺히게 됩니다. 이 순수한 물만 마시면 적어도 목말라서 죽을 일은 없겠지요. 잎이 크고 두꺼운 식물보다는 잎이 작고 밀접하게 난 식물들이 더 좋습니다. 봉지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안에 많은 면적의 잎을 담는 게 좋습니다. 독성이 있거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식물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잎의 뒷면에 가루가 묻어 나온다거나 털이 많이 발달해 있다거나 하는 식물들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는 식물이 아니라면 되도록 이런 조건의 식물들은 피해 주시고요. 대나무나 야레카 야자처럼 질기고 얇은 섬유질의 잎을 가진 식물들은 대부분 독성이 없으니 아예 모르는 식물들만 있다면 이들 종류를 택하는 게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럼 이런 지식을 실제로 써먹을 일은 없기를 바라며